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전 영상에서도 이야기했고 여러 영상에서도 이야기했죠.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점수가 오르지 않는 겁니다. 최근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많은 학생들이 저한테 했던 질문이 있어요. 코치님은 수험생 시절에 하루에 얼만큼 정도 공부했나요? 보통 순공 시간 같은 걸 위주로 물어보죠. 그럼 저는 항상 이런 식으로 대답했던 것 같아요. 아침에 5시 정도에 일어났고 12시까지 공부했으니까 열심히 했죠? 이런 식으로 두루뭉실하게 대답을 하면은 학생들이 막 놀라곤 합니다. 맞아요, 되게 힘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일주일 내내를 이렇게 타이트하게 보내진 않았어요. 제가 이렇게 10개월 동안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주말에 있습니다. 오늘은 이모택 코치가 수험생 시절 10개월 동안 어떤 식으로 주말을 이용했는지, 그리고 주말을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우선 토요일부터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에는 보통 수업이 없잖아요. 수업이 없다는 거는 내가 순수하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걸 정말 잘 활용해야 돼요. 이때가 기회입니다. 우리는 토요일 날에 공부를 더 했으면 더 했지 절대로 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첫째로 더 많아진 공부 시간 중 일부를 기본을 다지는 데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우선 편입 영어를 볼까요? 편입 영어의 기본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중고등학교 단어입니다. 저는 토요일 오전을 이용해서 옛날에 봤었던 중고등학교 단어를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쉽다고 생각해도 모르거나 분명히 까먹은 단어가 있을 겁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확실하게 암기하시길 바래요. 수학도 똑같습니다. 지금 시기에 저는 다변 수학을 공부를 했었는데 미적분이나 선형대수 같은 경우에는 공식을 까먹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토요일 오전 시간을 활용해서 다시 한번 복습하고 까먹었다면 암기하는 시간을 가지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백지복습도 좋고 공식을 따로 정리해놨다면 다시 한번 훑어보는 정도도 괜찮겠죠. 어쨌거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토요일 오전을 이용해서 기본기를 다시 한번 다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토요일 날에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은 바로 부족한 공부량과 취약 유형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한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혹시 플래너 작성하고 계시나요? 작성 안 하고 계시면 지금 당장 플래너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플래너의 의미가 뭐죠? 내가 오늘 공부할 양, 그리고 공부할 것들,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이 공부를 잘 했는지 못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적어놓음으로써 내가 부족한 공부량과 취약한 문제 유형들을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일단 부족한 공부량이 확인됐다고 쳐요. 그러면 이 토요일 오후를 이용해서 이 공부량을 다 채워줘야 합니다. 수학 같은 경우에는 제가 평소에 항상 이야기하죠. 정해진 문제수를 갖고 항상 매일매일 풀어보라고. 이건 학생마다 다르겠지만 이 정해진 문제수, 이걸 채우지 못한 날이 있다면 그만큼 토요일 오후를 통해서 문제를 더 많이 풀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영어도 인문계 학생의 경우에는 단어를 얼만큼 외우고 문제풀이를 얼만큼 해야 되는지 이런 식의 본인의 공부량 목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 또한 토요일 오후를 이용해서 다 메꿔줘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취약 유형, 플래너를 통해서 확인한 이 취약 유형, 저는 이거를 빵꾸라고 부르는데 빵꾸 또한 토요일 오후를 통해서 다 메꿔줘야 합니다. 영어 같은 경우에는 평소 문제풀이를 하면서 잘 해석이 안 된 구문이 있다,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 토요일 오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문제풀이를 하다가도 틀린 문제 중에 내가 이 문제풀이를 떠올리지 못하거나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인 경우, 이런 것들 또한 취약 유형이라고 할 수 있고 토요일 오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당연히 단어 같은 경우에 모르는 게 있고 어려운 게 있다면 다시 한번 확인해야겠죠. 자, 이제 수학도 이야기해 볼게요. 지금 이 시기쯤 되면은 수학 문제도 거의 틀리는 문제만 반복해서 틀리게 될 거예요. 분명 플래너를 작성했다면은 많이 틀리는 유형, 내가 취약한 유형을 플래너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텐데 토요일 오후 작성해 놓은 플래너를 통해서 이 유형만큼은 집중적으로 다시 한번 문제를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계속 플래너 얘기하는데 정말 플래너 무조건 써야겠죠. 아무튼 정리하자면 토요일 오후는 내가 취약한 유형이라던가 평소에 문제풀이를 하면서 채우지 못한 공부량,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날은 무조건 모의고사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해요. 제가 모의고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전 영상에서도 이야기했고 여러 영상에서도 이야기했죠. 그럼 이 모의고사를 어떻게 봐야 되고 또 어떤 식으로 활용해야 되는지 그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우선 저 같은 경우 모의고사를 보기 전에 했던 행동들이 있습니다. 영어 같은 경우는 몰랐던 단어들, 어려운 단어들 위주로 쭉 한번 훑어봤고, 수학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려운 공식들, 그리고 정말 기본이 되는 공식들 있잖아요. 정말 툭 치면 나와야 되는 그런 공식들, 이런 것들을 시험 보기 전에 한 번씩 훑고 갔습니다. 그렇게 기본적인 것들을 확인하고 나서 시험을 봤습니다. 그리고 채점을 하겠죠. 많이 틀린 학생들도 있고 적게 틀린 학생들도 있을 텐데 정말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모의고사 본 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해요.
중요해요. 모의고사를 봤다면 분명히 틀린 문제가 있을 거예요. 일단 영어부터 봅시다.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일단 틀린 지문이나 문제에서 존재하는 단어나 구문 같은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어를 왜 몰랐는지, 이 구문은 내가 왜 해석을 못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단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정말 외우지 않아가지고 못 맞췄던 문제였던 건지, 아니면 외웠는데 시험장에서 막상 떠올리지 못했던 문제였던 건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내가 외웠는데 시험장에서 막 떠올리지 못했어, 이런 경우를 갖는 학생들에게 저는 항상 예문과 함께 공부할 것을 권합니다. 예문을 통해서 학습을 하게 되면은 이 단어가 문장 속에서 어떤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떤 뉘앙스까지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모두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단어가 잘 안 떠오르는 분, 이 단어 봤는데 기억이 안 나는 분, 이런 분들이 있다면은 저는 꼭 예문을 통해서 학습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단어와 구문 분석이 됐다면은 이제는 문제풀이를 내가 어떻게 했는지 다시 한번 떠올려 봐야 합니다. 우리가 강사님을 통해서 배웠던 문제풀이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이 문제풀이를 시험장 안에서 온전히 적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 시험 점수가 들쑥날쑥이겠어요? 어떤 날에는 아는 주제가 나와서 잘 풀고, 어떤 날에는 내가 컨디션이 조금 안 좋아서 글이 잘 안 읽혀서 못 풀고, 우리는 이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일관된 문제풀이를 적용하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보고 나서도 내가 배웠던 이 일관된 문제풀이를 잘 적용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 잘 못했다면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왜 잘못했는지, 내가 어떤 식으로 생각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스스로 피드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러지 못했다면 내가 어떤 식으로 문제풀이를 진행했어야 하는지 다시 한번 복귀하시고 피드백하며 문제풀이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수학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수학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도 채점을 하면은 틀린 문제가 있겠죠. 그럼 보통 학생들이 어떻게 하냐, 그 틀린 문제에 해당하는 문제만 풀어보고 넘어갑니다. 아니 왜 뭐 그게 어때서? 틀린 문제 풀어보고 넘어가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점수가 오르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미적분 극한 문제를 틀렸어. 그러면은 그 틀린 문제도 풀어야겠지만 그 극한 문제라는 걸 파악을 하고 다시 교재로 넘어가야 하는 거죠. 교재로 넘어가면 그 유형에 해당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겠죠. 적어도 한 5개에서 6문제 있는데 우리는 이 모든 문제들을 다 풀어봐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 숫자만 바뀌고 살짝의 응용이 들어간 문제들을 모두 다 풀어봐야지 우리는 그 유형 자체를 익힐 수가 있고 다음에 시험에 나왔을 때 틀리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아무튼 방금 이야기한 방식대로 수학이든 영어든 모의고사를 꼼꼼하게 분석하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모의고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야기한 것 같고, 이제 두 번째로 일요일날에 해야 될 거는 반나절 쉬는 겁니다. 모의고사를 풀고 문제풀이를 하게 되면은 보통 반나절이 남게 돼요. 이때 무조건 집에 가서 쉬세요. 먹고 싶은 거 있으면은 이때 먹는 겁니다. 아직 시험까지는 많이 남았고 적어도 일주일에 반나절 정도는 쉬어줘야지 남은 5일에서 6일을 빡세게 달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저도 8월쯤에는 수학을 40점까지 맞아본 적도 있으니까요. 근데 지금 하고 있는 공부 방향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은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겠지, 노력을 더 하면은 성적은 오를 거야, 그래 뭐 반나절 쉬고 평일에 빡세게 한번 달려보자 라는 믿음을 갖고 주말에 반나절 정도는 꼭 쉬시길 바랍니다. 이때를 이용해서 여유있게 쉬어줘야지 평일에는 먹고 싶은 거 참고, 만나고 싶은 사람들 참을 수 있고, 하고 싶은 거 참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버틸 수가 있는 겁니다. 단 내일이 월요일이란 사실은 잊지 마시고 내일이 무리 가지 않는 선에서 잘 쉬시고 하고 싶은 거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쉬는 것도 수험의 일부다. 저도 이 말에 굉장히 동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공적인 수험 생활을 위해서 주말을 어떻게 보내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남은 5개월 동안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이 수험 생활을 견디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 영상 만들게 됐고,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수험 생활이 되길 바라며 지금까지 교류를 편입의 이모티 코치였습니다.